안녕하세요. 장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세법 오리엔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7월, 8월에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법이 뭐고, 세법에 대한 또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한번 제 소개와 함께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OT 순서는 저도 아셔야 되니까 제 프로필하고 이제 저서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책으로 공부할 건지 그 설명 간단히 해드리고, 연강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기본 커리큘럼을 얘기해 드릴게요. 중간에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생길 거니까 그런 것들은 그때 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크게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왜 이렇게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 순서와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볼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공인회계사고요. 세무사 자격증도 있고, 이제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주로 이제 강의 위주로 해서 요 밑에 보면 알겠지만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먼저 이제 했고, 최근까지 이제 이제 제가 실무랑 같이 이제 겸임 교수로도 이제 강의를 세법 강의를 이제 위주로 했어요. 그리고 하다가 우리 이제 공무원 강의를 지금은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다양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법에 관한 이제 전문적인 강의를 제가 한 10년 이상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제 해소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시험 관련돼서 이제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나온 것처럼 회계사 세무사 이제 실무 말고 그 이론 우리 그 시험 강의를 이제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도 적합하게 또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필은 이제 우리 나온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서는 워낙 많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특히 이게 공무원 관련된 저서니까 이게 20년도에는 이미 다 진행이 된 강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이제 기본서, 제가 이제 기본서를 내면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게 뭐 단순하게 강의한다고 바로 뽑아낸 기본서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역작을 해서 만든 이제 책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책과 비교해서 또 눈에 쉽게 들어오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가독성, 이게 회독하기 좋은 이제 책이라고 생각하고 기본서를 낸 거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충실히 다 갖춰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 되면 또 지방세법을 또 이제 지방직에 대해서는 또 보셔야 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준비하셔서 이제 합격을 해야 되는 지방직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딱 구성을 해놨으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고, 여기 알파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OX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요약서를 제가 좀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기본서 보시는 분들이 요약서를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엔. 그래서 기본서를 보시고,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기 이제 한 두세 달 전에 좀 불안하신 분들 위해서 최대한 얇게 요약서를 한번 제가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올해 겨울이나 내년 초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 그 OX 문제와 요약서가 추가적으로 더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수의 책들도 제가 많이 집필을 했는데, 하여튼 세법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이제 제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 지식을 제공한다고 해서 이제 그 내용을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그 구성이나 이런 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른 책하고 나중에 비교해 가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 보기가 또 수월하고, 그 대신 설명을 또 잘 듣고 나서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서까지 이제 설명했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연간 커리큘럼인데, 일단 이제 제가 순서는 여러분들 지금 7, 8월에 우리 이번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 이제 개강을 하는 7, 8월 핵심 기본 이론하고 이제 9, 10월에 하는 심화 이론이 일반적인 여러 기본서 수업이에요. 기본서 수업인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이제 같이 구성하는 선생님도 있고 이제 이거를 따로 이제 구성하는 선생님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세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나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순서대로 지금 강의를 진행하려고 이제 7, 8월에 잡아놨고,
7, 8월에 원래 이걸 다 설명을 이제 요약해서라도 어떻게든 다 때려져 다 이렇게 그 전체적인 설명하고 심화 때 또 한번 요약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게 자꾸 중간중간에 넘어가는 케이스라 좀 답답한 경향이 없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7, 8월에는 이렇게 수업을 할 테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득세랑 이제 부가가치세 배울 때 웬만큼 다 이해하고 넘어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이제 까먹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이 안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업할 때 좀 부담감은 좀 덜할 거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지금 부가가치세, 소득세, 국세기본법 같은 경우가 전체적인 이제 우리 시험의 비중 중에서 한 60% 되거든요. 그래서 60% 정도 기본 이론에서 먼저 듣고 심화 이론에서는 이제 핵심은 제가 법인세법이에요. 법인세법인데 이 법인세가 어차피 한 번 들으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기본 잡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방식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세법이라고 해서 이제 공증법, 상증법 같은 경우도 제가 웬만큼이면 이제 법인세 하고 나서 요건 해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9, 10월에 이것만 다 공부하지는 않고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40%에 대한 범위이긴 한데 그럼 나머지 이제 시간에서는 제가 시간을 최대한 만들어서 뒤쪽으로는 앞에서 했던 부가세랑 소득세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업 자체를 크게 기본 심화를 들었을 때는 최소한 느낌적으로 2번 정도 수업을 한 것처럼 느끼도록 제가 수업을 할 테니까 10월까지 잘 따라오셔서 일단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세법이 뭐다 아니면 이제 그 세목별로 뭐가 출제되거나 이제 중요한지는 알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공부를 더 심도 있게 하셔야 되니까 그걸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해서 이제 보통 기본서를 듣고 기본 수업을 듣고 이제 기출문제를 들을 때 제가 이때 요약을 해드릴 거거든요. 요약을 한번 무조건 하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됐을 때 기출문제는 거의 90에서 95%는 쉽게 풀릴 거예요. 쉽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로 우리 기출되는 요 이제 세목 중에서 중요한 세목들은 거의 쉬운 이제 위주로 이제 구급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되니까 거의 해결이 될 거고 그럼 여기까지 공부하셔서 시험 보러 가시면 이제 운이 좋으시면 만약에 법인세법까지 공부하셨다 하면 80점, 90점까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난이도의 상중하가 있잖아요. 그중에 상 문제가 보통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 두세 문제 때문이라도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예상 필수 심화 문제라고 해서 풀이 과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기본 심화에 대한 이제 요약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고 나서 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텐데 이때는 문제가 사지선다인데 얘는 오지선다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폭넓게 이제 깊이 있게 공부를 조금 더 시키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예상 필수 문제 풀이를 한 다음에 이때 되면 시험이 보통 이제 한 달, 두 달 좀 안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화 문제까지 푸시고 요약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독은 혼자 공부한 것까지 이제 포함하시면 더 많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랑만 해서 최소한 4회독 정도 이때까지 하게 해드릴 거고 본인 이제 회독한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8, 9회독은 하셔야 되거든요. 시험 보러 가실 때. 그래야지 어느 정도 감 잡고 들어가셔서 고득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중간에 제가 이제 개정세법을 강의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개정세법이 보통 3월 초에 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강의를 할 수가 없는 게 시행령이 안 나와서 여러분들을 그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3월 초중에 내가 해드려야 돼서 그때 실전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이제 중간에 개정세법 특강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맞춰갖고 이제 보실 거고 이 동영 모의고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수업을 하게 하면 그때는 이제 한 회독씩 해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범위로 해서 동영 모의고사를 4주간 이제 풀다 보면 일주일에 한 회독씩 이제 풀었다. 그 수업을 이제 그 공부를 하셨다 생각하시면 이때까지 4주면 4회독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저랑 이제 커리큘럼 잘 따라오시면 8, 9회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신 필수적으로 한 회독이라는 게 꼼꼼하게 처음 볼 때처럼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3, 4회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스토리별로만 생각하셔도 충분하게 이제 기억이 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회독이 잘 된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실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하셔서도 세법이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해였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아예 세법을 아예 애초적으로 한 번도 공부 안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따라와서 시험에 이제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만큼 세법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이제 과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한번 이래독일 아까 말했던 재시생 초심사 말고 재시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셔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자신감 있게 들어가시고, 세법은 자신감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분들은 좀 자신감 있게 들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준비를 하시고 가셔야지만 100점이든 90점이든 이제 고득점으로 세법의 도움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안 해도 이제 공무원 합격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70점을 맞아도 이제 다른 과목을 잘 보셔서 합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세법을 도움을 얻고 이제 합격을 할 수 있게 이제 커리큘럼을 작성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두 달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방직도 시험이 있으니까 제가 지방직 관련해서 지방세법 요건 이론하고 기출을 같이 풀 건데, 이제 범위 양으로 보면 우리 국세로 보는 이제 이 과목이 10이라고 하면 지방세법에 따른 이제 요 과목의 범위는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솔직히 지방직에서 요것만 보셔서 이제 합격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솔직히 지방직이 쉽긴 쉬울 거예요.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근데 국세가 양이 원래 그렇게 많아서 그렇지, 하여튼 국가직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국가직이 끝나고 이제 지방직 이제 시험이 6월이라고 하면 보통 6월에 시험 볼 거니까 4, 5월 두 달만 공부하셔도 충분하게 고득점 나오게, 올해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하셨으니까 수업을 할 테니까 이렇게 보시고, 연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개정세법도 있겠지만 이런 이제 특수 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특수 파트들에 대한 특강은 제가 중간중간마다 이제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학생들한테 얘기를 듣다가 제가 어떤 부분이 너무 어렵다 해서 이제 그거 한두 시간짜리 특강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어떤 요랑전에서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런 특강을 또 자주 열 테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기본적으로 지난번 작년하고 좀 다르게 작년은 이런 기타 과목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기타 과목 같은 경우 전부 다 온라인 특강으로만 제가 해서 이제 올려만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실강 특강으로 해서 다 진행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할 테니까, 웬만하면 이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뭐 좀 듣고 싶은 또 내용 있으면 저한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학습 게시판이나 이런데 뭐 듣고 싶은 거 얘기해드리면 제가 그 취합을 해서 또 해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기본 이론과 심화 이론이 거의 출제 포인트의 95% 이상이 다 들어가 있을 거니까 거기서 보통 해결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 합병 연결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때 설명이 어려운 게 연관된 수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세법 할 때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인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제가 따로 특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병 연결하고 이제 사업소득 같은 이런 특수 파트들은 무조건 제가 특강을 해드릴 거고, 이 종합부동산세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상증세법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출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올해는 혹시 이제 봐야지 알겠지만 올해 출제가 안 됐다 그럼 내년에도 출제 안 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래서 보통 기본 수업엔 제가 넣지는 않고 특강만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의견을 듣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해서 이제 해드리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무원세법 출제 경향이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거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공부할 세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강의 순서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순서대로 먼저 강의하고, 이걸 이해한 바탕으로 해서 법인세법은 조금 다른데 이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순서대로 흐름을 갖고 이제 따라오셔도 충분히 이제 어렵지 않게 따라올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바뀌는 이제 내용이긴 한데 요걸 좀 잘 하셔야 돼. 왜냐면 이게 아예 이걸 제외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좀 이제 합격은 모르겠지만 반쪽짜리 공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 중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 그래서 이건 심화 때 돌려서 네 번째로 강의하고 그다음에 요거 다 들었을 때는 이제 국세 징수법은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게 해서 강의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굳이 심화해서 다 투입을 안 해도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더라도 이제 얘네들은 시간이 남을 거예요. 심화 때 그때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랑 소득세를 요약을 빠르게 해서 이제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 두 개만 잘 잡으셔도 이제 일단 기본 점수는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갈 테니까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지금 출제가 되니까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증세랑 종부세는 거의 출제 비중이 낮은데 그래도 상증세가 거의 한 문제는 출제된다 보셔야 돼요. 그것도 제가 해드리는 범위 내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셔도 충분하시긴 한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공무원이라는 시험 제도가 이 세무직이 한 단계 위 시험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방세법이 아까 말했던 쉬운 시험이라는 이유가 걔네가 우리 현존하는 우리 세무직 시험, 세법 시험 중에 그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은 그게 마지막 공무원 시험이 가장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는 없는데 이런 국가직 그 시험 같은 이 국세 같은 경우는 세무사회계사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레벨이 높은 약간의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내신 분 입장에서도 난이도 조절할 때 조금만 어렵게만 내셔도 학생들이 공부를 좀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시는 학생들은 좀 어렵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자체를 어느 정도 그 세무사 회계사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무원 시험의 거의 상위 레벨 수준까지는 공부를 하시면 충분하게 이제 고득점 맞을 때 도움이 될 거고 어려운 문제 해결하는 능력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접근한다고 이제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 7월 8월부터 해서 여러분들 준비하신 분들은 내년 예를 들어서 국가직 시험을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혹시 이제 그 다음 연도 국가직 시험 볼 때 이제 필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세법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형태로 시험을 보실 수 있으니까 이제 꼭 이제 7월부터 준비를 잘 하셔서 내년 이제 시험에 잘 대비하시고 지방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방직은 굳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고 국가직을 대비하면서 혹시 이제 지방직만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틈틈이 이제 예를 들어 중간에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 오시다가 이제 그 다음 연도 이제 지방직 실강을 하실 때 그때 오셔갖고 새로운 이제 책으로 해서 이제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두 가지 시험을 이제 병행해서 준비하시느라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기가 목표로 하는 이제 과정에서는 충분히 이제 여러분들이 고득점 맞을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